이제는 업무 프로세스를 관찰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틀렉, 병목 구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핸드오프 지점, 어떤 업무가 딱 끊기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잘 관찰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버전이나 절차가 변경이 되어서 업무에 순간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업무의 흐름과 병목 구간을 파악하는 거, 이거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단계에서 업무가 지연되고 또 누가 계속 업무를 지연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결제 라인이 복잡해가지고 결제 대기가 길어지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병목 구간이기도 하고요. 분기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한 이틀 만에 작성해가지고 빨리 보고를 해야 위에 결제도 받고 올라가는데, 이 작성하는 사이클 타임이 한 5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이나 양식을 도입해가지고 단축을 하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겠죠. 보고하는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병목이 생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CS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 접수를 받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까지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그 완료까지 걸리는 그 리드 타임이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너무 좀 길어서 CS에 불만이 많다, 만족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병목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고 이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신입 사원들이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하지만 내가 이런 병목 구간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실제로 좀 병목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병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신입사원이랑 내가 적극적으로 이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싶다라고 하는 이 텐션, 이건 정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업무의 병목 구간이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체크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로그 기록을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의 업무 소요 시간을 기록하셔가지고 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시작 시간 언제인지, 완료 시간 언제인지, 또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이 정도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각 업무마다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얼마만큼 단축하고 얼마만큼 좀 늘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템플릿 같은 것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지 이 보고서나 결제나 이 회의록 같은 부분들에서 병목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할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파일명이랑 최신 버전, 기한자 이름, 그리고 문서 제목, 결제권자, 첨부 파일, 작성 날짜,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하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업무할 때 병목이 생겨가지고 팀에 피해를 준다거나 목표 달성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오프 지점을 관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정보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미리 딱 체크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제 대비를 하면 그것도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팀에서 받은 자료를 B팀에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파일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요청을 해야 돼요.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발생하는지 미리 관찰해 놓는다면 실수를 방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핸드오프 매핑이라고 하는 이 작성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을게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트지도 하나 올려 놓을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 업무가 넘어갈 때 어떤 부분이 딱 끊기는지, 어떤 부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거 미리 좀 관찰해 놓으시면 나중에 일하실 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버전이나 절차가 변경돼서 이렇게 업무가 지연이 되거나 또 병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럼 경비를 쓴 거를 결제받기 위해서 결제팀에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내부 감사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청구서 양식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미리 좀 알아놓으면 그 청구서 하는 게 시간이 덜 걸릴 건데
그 매번 이 바뀌는 걸 미리 체크를 하지 못하면 그 매번 올릴 때마다 결제팀에서 다시 올려라. 업무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버전이나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센스 있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관찰 능력 중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도구로 어떤 툴로 업무를 하는지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철도 개간 전쟁이라고 합니까? 경로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예시거든요. 락인 효과 뭐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기차, 열차 하면 표준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광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궤라고 하는 거는 많이 깔려 있었어요. 이미 여러 노선에서 깔리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표준궤 단점을 보완한 것이 광계라고 합니다. 속도와 안전성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 폭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표준궤와 이 광계가 만나게 되면 물건을 환적할 때 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계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에 사용했던 이 표준궤 시스템을 다 갈아엎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표준궤를 쓰는 그 철도 라인이 많다. 그래서 한번 이 툴을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여기에 묶이지 않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톡을 사용하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톡이 없으면 카톡에 좀 한계가 있기도 하거든요. 뭐 저장하거나 이런 보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는 거 좋겠죠.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꾸고 제안을 하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트레비소에서 아페로 스피리츠를 마시면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술을 한잔 하면서 식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긴장도 풀고 또 리더분들께서 직원분들 사기도 올려주면 좋다라는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또 휴게실에서 뭐 카카오톡 대화를 할 때 주로 우리 팀원들이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그냥 따라가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체크해놓고 메모해 놓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에너지 레벨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직원들의 집중도나 기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점심 먹고 우리 팀은 오후에 에너지가 확 떨어진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조직의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선배님 뭐 괜찮으십니까?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뭐 초콜릿 하나 드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딱 잡아내면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보통 뭐 점심 먹고 좀 나른할 수 있지만,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회의가 좀 빡세게 했으면 점심 먹기 전에 좀 가라앉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관찰할 때 비공식적으로 누가 리더인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회의를 주도하고, 이거는 보통 팀장님이 끌고 가지만 그 조직에 실제 팀장님 말고 실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통 비공식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팀장님보다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조직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조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과장님보다 대화 중에 더 의견을 많이 모으거나 분위기를 쫙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대놓고 그 사람 이렇게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편가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시거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때는 공식적인 승인 경로로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그 과장님이 좀 실세고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더라도 보고할 때는 이제 내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고 하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조직에 있는 실세와 그 실제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와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중립적인 태도를 잘 취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반드시 보안을 지키고 이 말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뒷담화 한다거나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실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해 보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우리 젊은 신입사원들, 요즘에 MZ 사원들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닌데, 이런 반발감이 생기는 분들 아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신입사원 정말 괜찮네, 센스가 있네, 일 잘하네, 잘 뽑았네, 그래서 권한은 작지만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제가 드리는 이제 무료 시트지도 좀 한번 활용해 보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우스 닥터 김지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